9개월 후인 1976년 10월 여기는 목포 경찰서야. 한 남자가 조사를 받고 있어. 이 남자는 40대 조 씨. 도굴한 유물을 팔다가 검거된 거야. 조 씨가 바다에서 도굴한 유물은 자그마치 117점. 그러면은 그거 환산하면 너무 큰 금액인데요? 당시 돈으로 5억이 넘어. 5억? 하지만 이건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유물이잖아. 그치. 이대로 도굴을 하게 둬선 안 안 돼. 된다. 자, 그래서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이들? 나라? 국가? 바로 문화재 관리국. 아, 어. 문화재 관리국. 지금으로 치면 국가유산청. 얼마 전까지 문화재청으로 불리던 곳이야. 1976년 10월 27일 문화재관리국에선 조사단을 꾸려서 직접 신안으로 내려가. 드디어 유물이 나온다는 바다에 도착을 했는데 조사단 바다에 딱 도착을 하자마자 그대로 얼어붙었어. 그렇지. 발굴단을 문화재관리국에서 하려니까 인재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수중고고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책으로만 봤지. 조사단은 바로 어딘가에 도움을 요청했어. 어디요? 그리고 얼마 후 저 먼 바다에서 큰 배가 보이기 시작해. 이들의 정체는 바로 SSU. 해군? 바로 해군 해난구조대야. 원래 SSU는 그냥 말 그대로 해상 사고 나면 그 해상 처리해주는 그런 구조대입니다. 뭔가 유물을 파헤치고 뭐 그런 것도 임무 중에 하나예요. 그거는 부대 내에서는 그런 거는 없지요. 그건 없는데 이제 정부에서 출동 공문이 내려오면은 위에서 검토해가지고 저희 부대로 지시가 내려옵니다. 뭐 군인들이야 위에서 명령 내려오면 뭐 이유 불문이죠. 무조건 그냥 출동 쫓아나가는 거죠. 최고의 전문가들과 특수부대가 똘똘 뭉쳐서 우리나라 최초 수중 발굴단인 신안 해저 유물 발굴단이 탄생했어. 사진에 손에 들고 있는 바로 그게 발굴단이 최초로 발견한 유물이야. 약 700여 년 전 원나라의 연꽃무늬 접시였대. 그 외에도 뭐 귀한 향신료, 값비싼 목재 등 온갖 물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어. 대체 왜? 신안 앞바다에서 이렇게 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까? 당시 현장에 있던 이호관 발굴부장은 해군 잠수부에게 그 답을 들었어. 직접 들어볼게. 웬 유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의심을 하지만 이렇게 한 군데서 많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다이방에 들어가더니 배가 있습니다. 맞네. 놀랬지 우리는. 배가 있다니. 그 볼바닥에 배다가 아직 다 있다니. 이건 믿어지질 않지. 몇백 년이 지났는데 볼에 묻혀있는 바람에 그 배가 남았다. 그럼 배가 그대로 뻘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거. 그렇지. 진짜 보물선이네. 그야말로 전설로만 내려오던 보물선이 대한민국 바다에 700년간 실존하고 있었던 거야. 물선. 그것도 안전하게. 안전하게. 자, 그렇다면 이 보물선의 정체는 뭘까? 옛날에 상인이었던 거 아닐까요? 약간 무역하던. 무역배. 경원로라고 적혀 있대. 경원로? 경원은 중국 저장성의 닝보라는 지역이야. 혹시 닝보 들어본 적 있어? 전혀 처음 듣는. 처음 들어봐요. 나도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 나도 처음 듣는데 당시 원나라의 주요 무역 도시 중 하나였어. 무역선이 맞았네요. 무역선이 맞았던 거야. 이 배가 중국 닝보에서 출발했다는 거지. 퍼즐 맞춰진다. 그리고 하나 더 목간을 자세히 보면 동복사 그리고 조적암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 이건 뭘까? 동복사? 동복사가 뭐지? 뭔가 사자 붙으면 뭐 같아? 절. 불국사 석굴암. 그렇지. 맞아. 바로 일본에 있는 절 이름이었어.
그러면은 일본까지 왔다 갔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오가던 무역선인 거예요? 그렇지. 와.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이 도자기와 그릇들이 모두 중국에서 일본으로 보내지는 무역품들이었던 거야. 와.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태풍을 피하려다 침몰했다 라는 게 가장 유력하대. 그런데 피하려다가 온 곳이 신안 앞바다. 그렇지. 정리를 해보면 1323년 중국 닝보에서 출발한 원나라의 무역선이 무역품을 가득 싣고 일본으로 가던 중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거야. 이 배에서 발견된 유물은 총 24,000여 점이야. 우와. 진짜 많다. 한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유물이 발견이 되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래. 세기의 발견이자 엄청난 성과를 이룬 대한민국 최초의 해저 유물 발굴이었어. 근데 이걸 한번 봐. 펼쳐봐. 파일? 파일? 아, 신안 유물 도굴 사건. 신안 유물을 훔쳐서 팔다가 검거된 도굴 사건이야. 근데 300점, 700점, 100점, 100점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그렇지. 근데 이것도 일부에 불과해. 1980년도에 광주에서 수상한 소문이 들었어. 2년 전 신안 유물을 팔다가 검거된 이 씨 형제가 있었거든. 근데 그 형이 출소한 뒤부터 동생의 장인집, 그러니까 사돈댁을 매일 들락날락 한다는 거야. 뭔가 있잖아, 느낌이. 네. 바로 형사들이 확인하러 갔지. 그랬더니 이 씨가 형사들을 보자마자 붙잡고서 하소연을 시작해. 들어보니까 같이 잡혔던 동생이 먼저 출소해서 이 형한테 이렇게 말을 했대. 형님, 걱정 말고 계셔. 내가 유물들 꽁꽁 숨겨놨단게. 그리고 몇 달 뒤 형이 출소했는데 동생이 사망한 거야. 어머. 팔아넘긴 유물값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화병이 나서 세상을 떠났대. 화병. 아니, 그 값을 못 받아서 그 형은 뭘 해야겠어? 찾아야 해. 찾아야지. 하지만 이 형이 아무리 찾아도 그 유물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다가 사돈댁까지 뒤지게 된 거야. 이 얘기를 듣고 형사들은 뭘 했을까? 경찰은 집을 샅샅이 뒤지기로 했다. 유물이 상하지 않도록 도굴꾼들이 사용하는 쇠꼬창이로 땅속을 찔러갔다. 6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여기다! 하는 함성이 터졌다. 헛간 잿더미 밑바닥에서 청자 접시 90점 등 240점의 송원대 유물이 가만히 쌓인 채 묻혀 있었다. 여기다가 다. 여기다. 얼마나 많았던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근데 이뿐만이 아니야. 근처 유채밭 한복판에 묻힌 220점도 발견한 거야. 나눠서 넣는 거야. 오. 이 당시에 회수한 유물만 총 460점이 넘었대.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도굴꾼들은 유물을 여기저기 숨겨두고 적금처럼 보험처럼 필요할 때만 꺼내서 팔더라는 거야. 야, 그걸 땅에 묻어놔서 진짜 땅에서 꺼내가지고. 이게 약간 화나요. 찾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냥 진짜 돈으로만 보고 이렇게 파는 그게. 맞아. 이런 식으로 검거된 도굴꾼은 약 300여 명이야.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회수한 유물만 무려 2,000점이 넘는데. 최초의 해저 유물 발굴로 700년 만에 바다 밖으로 나온 보물은 총 26,000여 점이야. 지금은 박물관의 철통 보안 속에 잘 보존되어 있어. 와, 여기 다 있구나. 와.
신안 해저 유물은 발굴 이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왔고요. 현재는 국립광주박물관으로 옮겨서 전시, 보존,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아까 그거다. 최초 발견했던. 와, 저거 보면 얼마나 뿌듯해질까. 육간. 아까 그 저울추. 참 신기하지. 700년 전에 저걸 실제로 썼던 거 아니야, 다. 그니까요. 신안 해저 유물은 수중고각의 처음 그 효시가 되었는데요. 이 효시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나라 수중고각의 어떤 발전 그리고 조사를 위한 토대가 마련이 되었고요. 내 그 눈앞에 있는 손도 식별이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잠수하는 기술은 아마 그 우리나라가 제일 그 뛰어난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 당시 원나라였던 중국 저장성 닝보에서 출발한 무역선이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로 향하던 중 풍랑을 만난 걸로 추정됩니다. 이 배는 도자기와 칠기 같은 공예품 24,000점에 중국 동전 28톤까지 실은 그야말로 보물선이었습니다. 이 신안선이 발굴된 지 40주년을 맞아 진귀한 보물들이 공개됐습니다. 장세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975년 한 어부가 건져 올린 그물에 청자 6점이 걸려 올라오면서 보물선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도굴범이 들끓을 만큼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고 이듬해부터 9년간 대대적인 발굴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해초와 조개 껍질로 덮여 있었지만은 정교하고 우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황실에서 쓰던 청자병이 원형 그대로 인양됐고 세계적 희귀품인 오원절구씨가 새겨진 백자 접시도 나왔습니다. 당대 최고급 자기로 꼽히던 고려 청자도 7점이 나왔는데 중국에 수출됐던 것들을 일본으로 가져가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예품 조각에 쓰이던 자단목과 사자 모양 금속 향로, 일본 장기판, 향신료와 약재도 나왔습니다. 부드러운 바닷속 갯벌에 묻혀있던 덕에 유물 보존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신안선은 14세기 일본을 왕래하던 중국 무역선으로 추정됩니다. 동아시아의 교역 현상이라든지 또 문화 교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문화재 2만여 점의 동전 1톤 규모로 신안선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전시이자 중앙박물관 단일 전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1980년대 전남 신안군 해저에서 도굴한 유물을 57점이나 30년 넘게 몰래 보관해온 60대가 해외로 밀반출을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압수한 유물 상당수는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TJB 장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를 급습합니다. 방 한쪽에 수십 개의 오동나무 박스가 쌓여 있고 하나씩 열어보니 완충제로 겹겹이 포장된 옛 접시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도굴된 해저 유물들로 63살 A씨가 몰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처분 과정에서 신안 해저 유물이라고 주장을 했고 문화재청 감정 결과 신안 해저 유물과 동일하다 이런 감정 의견을 확보를 했습니다. 1976년 신안 앞바다에서는 1323년경 침몰한 중국 선박 신안선이 발견됐는데 이후 1984년까지 11차례에 걸쳐 정부는 2만 2천여 점의 해저 유물을 수중 발굴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정부의 수중 발굴 작업이 쉴 틈을 노려 도굴꾼들이 잠수부를 고용해 야간에 투입하는 문화재 도굴이 성행했습니다. 피해자는 30여 년 동안 자택과 친척집에서 유물들을 보관하다 사회적으로 신안 유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되자 지난해 8월부터 국내와 일본에서 밀매를 시도했습니다. 실제 유물을 가지고 2차례나 일본으로 건너가 브로커를 만났지만 거래가 성사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압수품들은 모두 14세기 중국 도자기들로 보존 상태가 상당히 우수해 도자 연구에 귀한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